시장은 대장인 비트코인과 더불어 다양한 코인들이 순환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2024년 본격적인 부유장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현재 대장인 비트가 정말 끝없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로 현재 9,700만원 가량의 시세를 찍었다가 다시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상승할지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비트가 하나 1억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큰 이유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투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추가 시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또한 비트코인은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반면 매도 물량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비트코인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달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탈한 비트코인 물량은 약 63,000 비트 안팎으로 집계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서만 28,000 비트에 이르는 물량이 빠져나갔어요. 이 말은 즉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대신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 자산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금 ETF에서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지고 있고 여기에 밤감기까지 다가오고 있죠. 따라서 현재 시장이 부유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격적인 부유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현재 시장에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XRP를 살펴볼 건데, 정말 오랫동안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던 XRP 역시도 현재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달 기준으로는 약 22%, 지난주에는 약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다른 코인들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게 사실이나 그래도 일부 상승한 건 사실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분석해 볼 건 현재 XRP가 3월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이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XRP가 2022년 9월부터 1년 넘게 20일 EMA 이상으로 마감해 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만약 XRP가 피보나치를 0.382 수준 이상으로 몇 차례 연속 종가를 달성하고 더불어 피보나치 0.5 수준 이상으로 일일 종가를 확보한다면 XRP가 7달러에서 15달러 또는 잠재적으로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XRP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두 XRP의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7달러에서 15달러 아니면 3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작을 수는 있겠으나 충분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의 유틸리티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드리려 해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 시장에서 글로벌 전송을 촉진하는 토큰으로서 XRP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XRP가 어디로 갈지 추측하는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있으며 XRP를 사용하여 수조 달러 규모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XRP를 이러한 흐름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XRP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더불어 XR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XRP를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시장 제품에 대한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나 나라들의 리플 XRP가 채택되어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주죠. 다음으로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지불 및 유동성 부문과 관련된 매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XRP의 잠재적인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는 것도 네트워크 성장에 필수적이라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금의 일부가 해당 영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XRP의 다른 사용 사례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비자 중심이 될 것이고 일부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비교하여 성능 자산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기업가와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리플의 가치는 그 유용성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금 이 소식의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시장에서의 코인들은 더 이상 한 가지 프로젝트만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웹3, 메타버스, NFT, EVM 상호 운용 등 한 코인의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리플 측도 이제는 국경 간 송금을 넘어 이런 다양한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리플을 채택할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 이렇게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강화되면 현재 리플에 있어 핵심이 되는 소송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강화될수록 증권이라는 개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틸리티적인 측면은 도움이 돼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용성과 효용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리플 XRP는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 현재 리플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매우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기에 이 점 긍정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현재 리플과 소송 중인 SEC가 힘을 얻을 만한 소식이 나와 체크해 볼 거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 이시안 와이와 그의 형제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SEC에 소송을 당했거든요. 이게 코인베이스 내부 직원이 자신과 가족, 친구에게 코인 정보를 흘려 매매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인데 법원이 말하기를 문제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2차 판매된 경우에도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말은 즉 각 발행자가 토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안에도 토큰의 수익성을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증권성의 기준이 되는 하이테스트에 따라 이들이 구매하고 거래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이런 판례 자체가 사실상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첫 번째 판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산업 활동이 SEC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실제로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와 진행 중인 소송에 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판사는 코인베이스 소송을 기각하면 안 된다 라는 지지 자료로 빠르게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플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해당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떠나서 영향력을 주는 판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에서 기소되었던 3명 중 2명과는 SEC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고 다른 1명은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결국 이 판결 자체가 피고인이 없어 SEC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사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이에요. 즉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서 어떠한 반박도 없으니까 판사가 그냥 SEC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줬을 뿐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 판례를 가지고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소송을 계속하면서 꼬장을 부릴 수는 있겠으나 이번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거래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향후 2차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 리플 XRP는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판결해준 명확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 영향력을 줄 확률은 적죠. 따라서 쉽게 말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만약 소송에서 악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에 있을 미 대선과 함께 SEC는 수장인 게리 겐슬러 해임부터 시작해서 싹 갈아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플뿐 아니라 게리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제기된 다양한 암호화폐 업계의 소송들이 전부 다 취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SEC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시장의 불장과 함께 날아오를 리플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기대하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